보험금만 타내면 돼. 준비는 다 했지? 벽장 속에서 흘러나온 낯선 목소리. 그건 남편도 이웃도 아닌 바로 아들 내외의 대화였습니다. 77세 노인의 가슴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6년 늦여름. 습한 공기가 방 안에 감돌았다. 박분희 할머니는 오래된 벽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장판 위에는 곰팡이가 퍼졌고 벽장 구석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분희는 상자를 꺼내다가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발견했다. 회색 플라스틱은 금이 가 있었고 버튼은 눌린 채 멈춰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살짝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보험금만 타내면 돼. 준비는 다 했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가 여행만 가주면 돼. 그때 다 끝내자고 했잖아. 분희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아니,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녹음기는 끊임없이 증거를 토해냈다. 내일 모레쯤 정리 끝내자. 보험사도 준비 다 됐으니까. 분희의 눈가가 떨렸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태연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분희는 국을 푸는 손이 멈추는 걸 애써 감췄다. 엄마, 요양원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건 힘들잖아요. 아들은 무심히 밥을 떠넣으며 말했다. 며느리는 덧붙였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봐뒀어요. 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분희는 몰래 서랍 속 등기부 등본을 꺼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과 땅.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정리할 차례구나. 다음 날 아침. 분희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머리칼을 매만졌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 속에서 번지는 어두운 그림자. 하지만 그 안엔 어제와 다른 낯선 빛이 있었다. 식탁에 앉은 아들 부부는 태연했다. 아들은 신문을 펼쳐들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건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얇은 막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분희는 조용히 밥을 뜨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어제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와 지금의 태연한 얼굴이 겹쳐졌다. 너희 여행은 언제 간다고 했지? 분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모레예요. 일주일 정도 다녀오려고요. 아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엄마, 여행 다녀오실 때쯤엔 요양원 자리도 준비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며느리도 맞장구 쳤다. 네. 엄마만 편안히 계시면 돼요. 분희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족을 향한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사람의 낯선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분희는 은행을 찾았다. 직원에게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르신. 아직 그대로이십니다. 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위에 얹힌 자신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다. 박분희.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희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유심히 바라봤다. 오래 다니던 가게, 매일 마주치던 이웃들. 모두가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분희는 다시 벽장 앞에 섰다.
녹음기를 꺼내 들고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보험금만 타내면 돼. 준비는 다 했지? 어제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분이의 표정이 달랐다. 놀람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차갑게 굳은 입술에서 단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이제는 내가 준비할 차례다. 모레 아침, 아들 부부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 마시고 집에 계세요. 아들은 자동차 키를 흔들며 덧붙였다. 엄마, 휴대폰 꼭 켜놓으세요. 연락드릴게요. 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돌처럼 굳어졌다. 분이는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다. 제 이름으로 된 집과 땅 전부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 모두 정리해 주세요.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어르신, 정말 다 정리하시려는 겁니까? 예. 다 정리해야겠어요. 늦기 전에. 서류 위로 도장을 찍는 손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도 미련도 없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벽장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들린 여행용 가방 안에는 현금 뭉치와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다. 벽장 속에서 꺼낸 낡은 녹음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틀었다. 내일 모레쯤 정리 끝내자. 보험사도 준비 다 됐으니까. 녹음기를 조용히 내려놓은 분이는 그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다. 이제 내가 떠난다. 해질 무렵. 분이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여생을 바친 공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 여기선 끝났다. 이젠 내 인생을 찾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여행 가방을 껴안은 채 앉아 있었다. 차가 도착하자 분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손에는 단 하나의 소지품. 바로 벽장 속 녹음기였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다. 분이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낯선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했다. 분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왔다. 도시는 분명 번화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다. 작은 원룸을 얻고 주변을 둘러보던 분이의 눈에 놓인 상담봉사소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여기라면 나도 쓸모가 있을까? 며칠 뒤 분이는 봉사소를 찾았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따뜻한 차향이 풍기는 작은 공간. 몇몇 노인들이 앉아 고민을 나누고 있었고 젊은 상담원은 분주히 그들을 챙겼다. 어르신도 상담을 받으시려고 오셨나요? 상담원이 다정하게 물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다른 분들 얘기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이는 봉사소의 일원이 되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해요. 죽으란 얘기죠. 울먹이는 노인에게 분이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게 다 어르신 잘못은 아니에요. 가족이 외면해도 우린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하며 분이는 자신에게도 위로가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봉사소에서 돌아오며 그녀는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낡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생기가 깃든 표정이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녀의 입술이 미소를 그렸다. 며칠 뒤 봉사소 모임에서 한 노인이 물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사세요? 분이는 조용히 답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니까. 순간 모임 안은 박수로 가득 찼다.
분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번졌다. 늦가을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도 벌써 몇 달째. 분이는 어느새 봉사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늘 상담 테이블 옆 창가 가까운 자리였다.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노인들에게 의지가 되었다. 우리 아들은 연락도 없어요. 내가 죽은 줄 아는 건지. 노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 어르신 잘못은 아니에요. 가족이 외면해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하며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 묵은 슬픔이 비쳤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봉사소에서 소규모 신문사 기자를 불러 취재를 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봉사소가 기사에 실린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상담원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따뜻하게 흘러갔다. 사진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앉아 경청하고 있던 분이의 모습은 기자의 시선을 오래 붙들었다. 어르신, 잠깐만 웃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분이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가 찰칵 울렸다. 그 사진은 며칠 뒤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다. 낯선 도시 노인들의 벗이 된 상담사 박분희 씨. 짧은 기사였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따뜻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바로 그 신문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고향 마을의 슈퍼 주인 손에, 그리고 결국 분이의 아들 내외의 눈앞에. 아들은 신문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엄마? 옆에서 신문을 함께 본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분명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며칠 뒤 낯선 도시의 봉사소 앞. 분이가 하루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검은 코트 차림의 중년 남자와 여인. 그 얼굴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엄마, 오해해요. 그때 그건 정말 장난 같은 대화였어요. 엄마를 해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분이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난으로 보험금을 이야기하고 장난으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잘못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다 잘할게요. 순간 봉사소 문이 열리며 안에서 함께 일하던 상담원과 노인들이 나왔다. 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던 그들의 눈길 속에 아들 내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모실게요. 그러나 분이의 입술은 단호했다. 고생? 이건 고생이 아니란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지. 분이는 천천히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아들이 다급히 붙잡았다. 엄마, 제발 다시 함께 살아요. 우리도 그동안 힘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분이는 돌아보지 않고 손만 뿌리쳤다. 너희가 힘들었다는 말, 이제는 듣고 싶지 않다. 그날 밤 봉사소 건물 앞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였다. 분이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신문 기사가 접혀 있었고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우린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분이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눈물이 아니라 싸늘한 고요만이 흘러내렸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내 재산이겠지. 그녀의 독백이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12월. 상담소에서는 연말을 맞아 작은 모임이 열렸다. 봉사소를 찾는 노인들과 상담원들, 그리고 몇몇 지역 인사들까지 모여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분이도 모임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손가방 안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목소리, 아직도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조이는 그 대화.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불쑥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건 바로 아들 부부였다. 정장 차림의 아들과 화장으로 얼굴을 꾸민 며느리. 그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모시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지만 억눌린 초조함이 묻어났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따라오지 말랬지. 엄마, 제발 오해 좀 풀어요. 그날 그 얘기는 다 농담이었어요. 엄마를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은 단호했다. 농담이라고. 너희 목소리가 담긴 걸 내가 매일 들어왔다. 그게 농담으로 들리더냐? 순간 분이는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험금만 타내면 돼. 준비는 다 했지? 엄마가 여행만 가주면 돼. 그때 다 끝내자고 했잖아. 내일 모레쯤 정리 끝내자. 보험사도 준비 다 됐으니까. 정적이 흘렀다. 모임에 모인 노인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입에 가져갔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뭐야, 저 사람들. 친엄마한테 저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아들과 며느리는 안색이 사라졌다. 아들은 다급히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장난으로 녹음기를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이들은 이미 믿지 않았다. 오랜 세월 같은 아픔을 겪은 노인들의 눈빛은 단번에 진실을 꿰뚫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 노인이 크게 외쳤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아냐? 그런데 넌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다른 이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도 아니다. 저런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 분이는 그들의 분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목소리, 이제 모두가 들었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요. 한순간의 욕심이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분이의 얼굴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용서? 너희가 원한 건 내 용서가 아니지. 내 재산이었잖아. 분이는 녹음기를 들어올려 다시 재생했다. 보험금만 타내면 돼.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봉사소 안은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 찼다. 분이는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선언했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분이는 한 걸음도 흔들리지 않고 봉사소 안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녹음기 사건 이후 도시는 빠르게 소문으로 뒤덮였다. 봉사소에 모였던 노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 부부가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그런 자식이 다 있어? 소문은 파도처럼 번져 이웃 마을, 고향 동네까지 흘러갔다. 분이의 아들 내외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들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가정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사의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건 며느리의 원망 어린 목소리였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잖아.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럴 일 없었어. 나 혼자만 잘못이야? 당신도 같이 했잖아. 두 사람의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결국 집안은 산산조각 난 듯 고요해졌다. 반면 분이의 삶은 달라지고 있었다. 봉사소 사람들은 그녀를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할머니 말씀 덕분에 다시 살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찾아보려고요. 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는 누구에게 버려진 기분 느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곧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누군가의 등을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분이가 사는 원룸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곳엔 고향에서 건너온 한 이웃이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분이 아주머니, 이제야 제대로 사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응원해요. 분이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낯선 이웃들에게는 존경받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한 현실에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 내외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등을 돌렸다. 누군가가 대놓고 욕을 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냐? 저런 자식은 없어져야지. 아들은 술에 의지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무너지는 집안엔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어느 날 저녁 분이의 원룸 문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용서 바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분이는 꽃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웃음도 없었다. 다만 오랜 세월 쌓인 상처 위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갔다. 너희 집은 이미 무너졌어.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돌처럼 단단했다. 봄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도시의 작은 노인대학 강의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다. 앞자리의 선인은 다름 아닌 박분희 할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종이와 오래된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긴장 대신 오랜 세월을 버텨낸 사람이 가진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이었습니다. 분이의 첫마디에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노인들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지난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이는 손에 쥔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여기에 제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 긴장으로 굳었다. 그러나 분이는 미소 지으며 녹음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목소리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로써 이걸 떠나보내려 합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강의실 창밖으로 던졌다. 창문 밖 햇살 속으로 가볍게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분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최소한 제 두 발로 서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은 큰 박수로 가득 찼다. 노인들은 분이를 향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강의가 끝난 뒤 분이는 강의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멀리선 꽃이 핀 가로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 속엔 지난날의 상처도 가족의 배신도 모두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강의실 문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노년 상담 봉사 특별 강의 박분희. 그 앞을 지나던 젊은이가 속삭였다. 저분 대단하다. 혼자서도 저렇게 살아가시네. 분희는 그 말을 들은 듯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분희 할머니였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은 더 가슴 벅찬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